MZ세대 지겹게 많이도 듣습니다. 80년대생부터 2009년생까지를 MZ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말 젊은 사람들을 MZ세대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그 다음 세대에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집에 아이들이 몇 년생이세요? 중학생 말고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새로운 알파 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알파 세대들이 조금 있으면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우리들의 핵심 과제, 핵심 축을 이루는 육아의 중심 아이들로 올라설 텐데요. 그 아이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MZ세대와는 또 다른 세대입니다.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대체 알파 세대는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매년 우리나라의 트렌드를 읽어주는 트렌드 코리아 2023에는 알파 세대가 등장합니다. 자, MZ세대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간다라는 뜻에서 알파 세대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을 텐데요. 알파 세대의 사춘기는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은 새롭게 등장하는 알파 세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알파 세대인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지 육아를 할 때도 교육을 할 때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얼굴보다 스마트폰, 스마트 기계들을 접하면서 자란 아이들이 알파 세대입니다. MZ 세대만 해도요, 지금 20대하고 10대하고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20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요, 이렇게 스마트폰이 활성화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10대 아이들은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완전히 10대 초반기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과 확 접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달라요. 20대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자라긴 했었거든요. 그때 한참 고민하던 게 학습 만화를 읽혀도 되나요? 라는 정도로 그것이 비록 학습 만화였대도 책을 읽으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10대 초반의 아이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책보다는 웹툰, 웹소설, 인터넷으로 만나는 미디어에 더 쉽게 적응이 돼요. 20대만 해도 만화 카페에 가서 만화를 읽지만 10대들은 절대 읽지 않습니다. 만화를 줘도요, 웹툰과 똑같은 내용이어도 디지털로 보는 게 편합니다. MZ세대도 이럴 건데 알파 세대는 오죽할까요? 알파 세대한테는 자기들이 만나는 세상이 온통 다 온라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더 촉발이 됐고요. 아이들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알파 세대의 첫 번째 특징이라면요,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에서 친구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놀 때도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하는 어플이 있어요. 그걸 친구랑 같이 깔고요. 친구들랑 같이 그걸 봅니다. 친구가 어디 있네? 어디서 뭘 하고 있네? 너 뭐 하고 있구나? 네, 이런 식으로 같이 어울려서 노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카카오톡은 옛날의 대화 방식입니다. 예전 우리로 따지면 카카오톡이 지금 문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 예의를 차려야 되는 내용은 카카오톡으로 전달합니다. 친구들끼리도 그래요. 아이들이 자기들의 솔직한 이야기, 예전 카카오톡이 하는 기능은요, 페이스북 메신저라든지 인스타 DM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생각보다 별로 안 하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또 다른 방식의 자기들이 편안하게 여기는 자기들만이 즐길 수 있는 그 컨텐츠 안에서 대화가 새롭게 이어나가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다든가 친구들 집에 만나서 한다든가 뭐 도서관에 같이 가서 한다든가 이런 문화가 있었다면요, 이제는 아닙니다. 스터디 위드 미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줌에서 친구들끼리 같이 접속을 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줌을 켜놓고 따로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는 거죠.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친구들과 만났을 때 어떤 관계를 맺을까라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메타버스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캐를 꾸며가지고요, 그 부캐를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거기에서 자신을 꾸미고 지금 현재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부캐로 만들어냅니다. 메타버스인 제페토 안에서요, 문제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50만 원대 구찌 신발을 사야지만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 신발을 신고 기본적인 옷 수임새를 갖춰야지 아이들이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질이라고 하죠. 그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50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리해서라도 그 친구들 사이에 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그 부캐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현질,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래야지 어울리게 되는데 실제 상황에서 아이들이 구찌 신발, 명품 신발을 신어야지만 친구 대접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메타버스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부캐가 실제 현실의 나로 왔을 때 착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지? 라는 게 그 메타버스 안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었잖아요. 여기 실제 상황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이런 혼란 상황 때문에 사회성에 어려움이 생길 거라는 예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알파 세대는요, 사춘기에 겪는 특징이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자, 왜냐하면 알파 세대라는 아이들은요, 굉장히 자기가 무언가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 안에서 컸어요. 그런 MZ세대 부모 아래서 더더욱 그렇게 됐죠. 내가 모든 것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많지 않아요. 아이들은요, 전교 1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특출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원해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 개인적인 우화나 상상 속의 청중을 갖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모두 다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이고 특출한 사람이며 그것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 바로 틱톡입니다. 틱톡은 다른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기타 등등과 다릅니다. 하루 만에 벼락스타가 되기가 쉬워요. 다른 SNS는요, 기본적으로 팔로워들이 있어야 되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틱톡은 하나의 영상만으로도 벼락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 더 집착하는 거예요. 나는 춤이나 뭐 노래나 그림이나 자기가 관심 있는 이런 분야에서 특출하고 개인적으로 우화를 갖고 있어요. 난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뭔가 이뤄내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틱톡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존재감,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유명한 유튜브가 된다거나 인플루언서가 된다거나 라는 것을 꿈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키우기 위해서 틱톡에 집착하는 겁니다. 알파 세대의 세 번째 특징은요, 이 아이들이 8포 세대, 10포 세대라는 겁니다. 8포, 10포? 그게 뭐지? 네, 이 아이들은 포켓이 8개에서 10개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포켓? 용돈을 받을 포켓이요. 이모, 할머니, 고모, 삼촌, 큰아빠, 기타 등등 여러 사람에게서 받는 용돈이 많습니다. 부모도 예전 시대에 비해서 풍족하게 자랐는데 주변에서 또 많은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요. 이 아이들 사이에서 개근 거지라는 말이 유행이에요. 예전 같으면 개근이 굉장히 자랑으로 여겨졌잖아요. 지금은 개근하는 아이들은 거지인 거예요.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고 계속 학교만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다른 생각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경제교육을 부모가 시키면서 키웁니다. 경제관념, 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요.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죠.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경제관념이 있습니다. 그전 세대와는 다르게 경제관념을 가지고 돈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MZ세대가 공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중고 물품 거래를 활발하게 해냈던 특징이 있잖아요. 알파 세대는 더욱더 돈을 쓰는데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른만큼 돈을 쓰는 거에 익숙해요. 그만큼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요. 이 아이들의 특징은 다이소에 갔다가 인생 내 것을 짓고 마라탕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버블티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럭셔리하죠. 예전에는 20대나 즐겼을 그런 문화들을 이 아이들은 향유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디지털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됩니다. 코로나에서 학력 격차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디지털로 어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갖춰진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사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났었잖아요. 같은 세대인데도 격차가 더 많이 날 거예요. 디지털로 모든 것을 흡수하는 특징상 그것을 통한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질 거고요. 디지털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개인 정보라든가 자신들의 개인 신상 이런 것들에 위협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아질 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알파 세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세대 대화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특성을 나타내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춘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우화나 상상적 관중이 더 많아지는 그런 아이들이 되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사회성을 키우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실제 인간관계를 하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사회성에 대한 고민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알파 세대를 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릴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워주면서 알파 세대를 키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새로운 세대의 알파 세대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